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선택사항이란 말이죠. 오늘도 명쾌하고 알찬 정보를 토대로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그 첫 시간을 맞아 여러분에게 자녀들의 대학 진학과 교육 전반에 관한, 그리고 특히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재정 전반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그 첫 시간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자녀 교육과,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 진학 시에 소요되는 그 재정 보조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 앞서서 성적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을 합격한 후에 엄청난 학비로 인해서 그 대학을 등록해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러한 대학 진학 시에 소요되는 재정 보조,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 가정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자녀 교육에 관한 어떻게 하면 여름방학 때 더욱더 현명한 재정보조 준비에 아울러서 대입 준비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을 할 때 가정에서 소요되는 수익과 자산을 기준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가정에서 감당할 만큼만 감당을 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 그리고 대학에서 지급하는 재정 보조를 통해서 자녀가 면학을 충분히 마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교육의 천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재정 보조나 그 진학에서 입학 원서를 제출하거나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해 주면 그거로 다 끝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 번 시리즈에 걸쳐서 여러분께 재정보조의 준비, 그리고 사전 설계, 또한 신청과 진행 절차, 그리고 마무리 작업까지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야 자녀들을 위한 미래를 더욱더 우리가 열어줄 수 있을지를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성적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미국이 교육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재정 보조라는 방식을 통해서 원하는 수준의,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 시에 충분히 재정 보조를 통해 면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첫째, 재정 보조라는 것은 부모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만 되면, 그리고 또 성적 또한 4.0 기준의 2.0만 넘어도 모든 재정보조 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0이 안 되는 게 더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고등학교만 졸업할 수 있으면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과 그 재정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형평성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학 학자금이 우리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가 태어나면 저축하는 방식으로 대학 학자금을 저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재정 보조에 있어서는 입학 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씁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저축해 놓은 그런 어떤 그 학자금 저축 금액이 있다면 그 돈을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수익과 자산 내역에 기준해서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대학에서는 자녀가 면학을 할 수 있도록 재정 보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이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0 기준의 2.0만 넘을 수만 있어도 되고, 또한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충분한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재정 보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인 경우에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도 재정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학은 유명한 사립대를 포함해서 일반 사립대가 한 178개 정도가 넘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성공하고자 노력만 한다면 충분한 재정 보조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재정 보조에는 형평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그 가정에 반드시 분담을 해야 될, 대학에 상관없이 계산이 되어지는 가정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정 분담금은 영어로 말하면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겠죠. 학생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학생이 분담을 해야 될 가정 학생 분담금이 계산이 되고, 즉 student contribution amount가 계산이 되고, 부모가 분담을 해야 될 부모 분담금 parent contribution이 계산이 돼서 합쳐지면 가정 분담금이 되겠죠. 그러나 이 가정 분담금을 우선적으로 분담한 이후에 나머지 금액,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재정 보조를 우리는 지원받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정 분담금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 가정 분담금의 계산이 되는 수익과 자산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현명한 방법을 통해서, 사전의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우리가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사립대가 더 저렴하게 진학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립대학이 더 저렴하게 진학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주립대학이 등록금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가정의 형편상 주립대를 위주로 우리가 재정 보조 신청을 하고 입학 원서를 내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chool Endowment Fund, 즉 장학기금이 굉장히 많이 조성된 사립대학일수록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조를 받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자면 대학마다 총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 총 비용에서 가정에서 반드시 분담을 해야 될 그런 분담금을 계산 후에 그 나머지 차액 부분을 우리가 Financial Need 금액, 즉 재정 보조 필요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필요분에 대해서 사립대학은 주로 한 92%에서 100%의 재정 보조를 해주는 반면에 주립대학인 경우에는 한 60-70% 정도 선이 에버리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 저렴하게 우리가 진학할 수 있는데,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내용과 실질적인 현실성을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학 선택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재정 보조가 굉장히 적은 타주에 있는 주립대학,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그런 대학을 선정해서 결과적으로 합격한 이후에도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우리 머니톡스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몇 회분 시리즈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위한,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았죠. 특히 대입 준비의 여름방학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자라는 성적도 보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특별 활동도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이제 다가오는 가을에 입학 원서를 낼 때 더욱더 좋은 프로필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 대학마다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얼마나 분담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재정 부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측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기업입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그리고 부모님들의 재정 부담이 적어야 올바르게 면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학을 나온 이후에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립대학과 주립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재정 보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가정 분담금을 낮출 수 있을지, 이런 모든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칼럼과 또 매체들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많은 그동안의 교분을 쌓았지만 이렇게 또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머니톡스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여러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이고도 또 현실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대학 학자금을 준비를 하고 그 학자금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고 또한 가정의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름방학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재정 보조라는 것이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가정 분담금을 낮출 수 있고 대학에서 재정 보조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는 먼저 가정 형편, 그러니까 현재 부모와 학생의 재정 상황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전 설계가 나왔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확하게 검증된 방법으로 오피니언, 즉 의견이 아닌 입증할 수 있는 베리파이어블 우리가 방법으로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재정 보조를 준비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이 여름방학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재정 보조를 잘 받을 수 있으려면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이면 좋겠죠. 재정 보조에는 무상 보조금, 즉 그랜트나 스칼러십, 우리가 그랜트는 장려금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또 나중에 워크스터디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말은 근로장학금이라고 그러지만 그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학생 융자, 부모 융자를 통한 이런 유상 보조금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상 보조금을 어떻게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런 무상 보조금을 통해서 훨씬 더 자녀의 프로필을 훨씬 알차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재정 보조라는 것은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보조를 신청한 이후에도 대학에서 그 가정 형편에 있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재정 보조금의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 평균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리고 평균치보다 우리가 액수를 덜 받았든지 아니면 무상 보조금의 수위가 달라졌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학과 현명한 방법으로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의 형평성 있게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논해 봐야 될 일이고요.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말 이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이 머니톡스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고 또 좋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현실적인 재정 플랜을 앞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논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여러분 안방에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머니톡스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정보를 드리고 싶지만 그 내용상 여러 가지 시간이 이렇게 설명하는 데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그리고 여러분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질문이 있으시면 그 실질적인 질문의 사례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머니톡스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함께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학 진학에 앞서서 실질적인 준비 그리고 신청 방법 그리고 재정 보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자녀의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입학 사정에 있어서 어떻게 합격률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모든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KTN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